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 있으신가요? 특히 선생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셔서 교실 전체가 뒤집어졌던 경험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대참사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만 30대 여성교사인 저는 늘 11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중학생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급변하는 유행어, 그리고 다소 황당한 뇌정지 순간들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자부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주말을 앞둔 학기 말. 학생들은 닷새 동안 이어진 주시험으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억압된 에너지를 표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거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 아이들은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교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곧 터져버릴 것 같은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갈망하며 작은 일탈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바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야생의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긴 시험 기간의 끝에서 잠시의 휴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시험 기간이 끝나고 교실 분위기가 조금은 풀어진 틈을 타 몇몇 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뒤로 가서 서로 등 좀 크래킹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등에 뼈소리를 내는 크래킹은 학생들이 피곤할 때 가끔 하는 흔한 행동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저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서로 몸에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알아서 할 것 같은 지침들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등만 맞대고 서서 서로의 등을 크래킹하며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등을 툭툭 치는 신용을 하거나 옆으로 비틀며 척추에서 뚝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에 아이들 스스로도 성별이 다른 친구들끼리는 절대 크래킹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저는 아이들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허락해준 제가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시험 기간 동안 저 역시 학생들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겨우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잠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얼굴에 시원한 물을 좀 끼얹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보통 옆 교실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잠시 교실을 비우곤 합니다. 아이들을 혼자 둘 수는 없으니 한 명의 선생님이 복도에 서서 두 개의 교실을 동시에 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흔한 교사들의 관행을 따르기 위해 옆 교실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려 했습니다. 복도로 향하는 문턱에서 저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이들을 잠시라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의 서곡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짧은 휴식이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복도로 나서기 전 저는 무심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서로 크래킹하는 거 그만해줄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마치 얼음땡 놀이라도 하듯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가 뭔가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학기 말의 극심한 수면 부족과 피로에 지친 저의 뇌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는 제 말이 오해를 샀다고 착각하며 더욱 어리석은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왜?
영원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옆반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소란 피워서 다치는 건 막고 싶어. 아이들은 이제 눈에 띄게 동요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난 너희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서 감독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이 한마디가 끝남과 동시에 교실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허리를 꺾으며 꺽꺽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제게 달려왔습니다. 교실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에도 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학기 말 선생님의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였죠. 아이들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아니요. 그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래킹이라는 단어가 요즘 열대들 사이에서는 성교, 퍼킹을 뜻하는 새로운 은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주로 온라인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다른 선생님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으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성관계는 멈춰달라고 매우 진지하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몇몇 착한 여학생들이 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제게 다가와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구세대적인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멈출 수 없는 웃음과 저의 영혼 가출은 그날 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번 일로 저는 제가 30대이고 나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열대들의 언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해프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웃음과 함께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